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동력 전달 장치 2번 축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은 일단은 요 베어링과 베어링 사이에 제일 여기 두꺼운 축이 걸려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본체를 좀 가시성을 꺼주고, 네, 그러고 나서 작업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44mm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4mm여야 돼요. 자, 그래서 작성을 하고, 자, 3 빼기 축이고요. 그 다음에 재질은 SCM 계열, SCM 430 해서 템플릿은 스탠다드 mm.ipt 파일로 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찍어서, 자, 여기다가 선을 하나를 대충 그려주고요. 중심선으로 만든 다음, 자, 여기 단수를 보니까 여기가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단, 여섯 단, 일곱 단짜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일곱 단으로 만들어 줄 건데, 자, 여기다가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단, 여섯 단, 일곱 단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단하고 다섯 번째 단에는 여기 베어링이 걸려지는데, 요 베어링의 안찌름이 15mm였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찾아서 시험지에 적어 놓으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지름이 15mm여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랑 동일선상으로 여기랑 여기도 같은 15mm여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치수를 임의로 그냥 미리 찍어 놓습니다. 이렇게 안 찍어 놓게 되면 여기 치수가 좀 길게 들어가게 되면 형상이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44mm여서 44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틀어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치수를 임의대로 막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치수를 주시면 형상이 틀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아까 44mm였나요? 44mm였고요. 자, 나머지는 자로 재시면 되는데 여기가 8mm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0mm, 반대편도 여기 지름이 8mm이고요. 동일선상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 옆에가 10mm네요. 자, 그 다음에 제일 굵은 쪽 지름은 19mm이고요. 여기가 19mm 정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길이를 잴 때는 여기 요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축이 첫 번째 단위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는데, 만약에 여기 너트 때문에 요 축 끝선이 제대로 여기가 거리가 제대로 안 지어진다면 여기 그 축 끝부분에는 거의 못따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잰 다음에 여기서 1mm 못따기 1mm 못따기 들어가니까 총 2mm를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자로 재보니까 6mm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6mm에다가 2mm를 더하면 8mm가 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13mm 정도 되나요? 13mm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를 13으로 해주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는 18mm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가 2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편이 여기도 20이고,
다음에 그 옆에가 18mm고요. 그 다음이 13mm네요. 대칭형 고도였네요. 그죠? 13mm고요. 네. 자, 그래서 이 치수는 조금 나중에 형상 그릴 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밖으로 좀 빼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단에 키자리가 들어가는데, 자, 키자리 그리실 때 여기 직사각형을 여기도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도 하나 그려줍니다. 여기는 실선이 뜰 때 그려도 상관이 없는 게 같은 축 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네, 여기 T2 값이 T1 값이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실선이 뜰 때 그리셔도 상관이 없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키를 검색을 해야 되겠네요. 규격집으로 가서 여기 키를 검색을 해줍니다. 자, 하고 나면 지금 축지름이 10mm입니다. 10mm니까 여기 축지름 10mm를 볼 때, 자, 여기 8에서 10이 있고 10에서 12가 있는데, 여기 치수는 왼쪽에 있는, 앞에 있는 게 초과고 뒤에 있는 게 이하입니다. 그래서 초과는 이 값을 포함하지 않는 거고 이하는 그 값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8mm가 나온다면 여기 있는 8mm를 보시면 안 되고 앞에 있는 요거를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10mm니까 요거를 보시면 안 되고 요거를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 10mm일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여기 B 값하고 그 다음에 T1, T2 값입니다. 그래서 T1 값은 축을 제작을 할 때 사용하는 값이고요. T2는 그 보스, 그러니까 풀리나 기어 같은 거 제작할 때 보는 치수인데, 자, 일단은 요거를 적어 놓으면, 네, 시험지에다가 키는 3에 1.8에 1.4라고 적어 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이제 축을 만들고 있으니까 T1 값 1.8을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가 1.8이고요. 네, 그 다음에 가로 너비는 그냥 자로 재시면 되는데, 여기,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너비를 재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가로를 재보면 여기가 12mm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12mm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가로 길이는 여기도 12mm네요. 그래서 여기도 12mm고요. 그 다음에 축에서 떨어지는 거리는 여기 3mm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m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동일선상으로 요 위에 선이랑 여기 붙이면 되고요. 여기도 보니까 또 같이 3mm가 떨어져 있어요. 완전 대칭 구도네요. 네, 여기랑 여기가 3mm입니다. 3mm로 해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나사 가공을 할 때 여기는 선반으로 1차적으로 이렇게 팁으로 깎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저기 뭐지, 수나사, 그러니까 다이스로 이렇게 가공을 해줄 건데, 여기 가공을 할 때 네, 여기가 이제 쭉 그냥 들어가게 되면, 네, 이거 나사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이 끝에 있는 축 부분을 파먹게 돼요. 그래서 그 나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단에 있는 축이 조금 더 지름이 커진다면 여기에다가 나사의 틈새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틈새라고 검색을 해보면 나사의 틈새가 있는데, 자, 우리는 나사 피치 중에서 피치 1.25짜리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1.25짜리는 D-2고 지원 값이 2mm고 각도가 30도가 최소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지금 축지름이 2mm가 빠져야 되는데 우리는 반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1mm로 그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값, 여기 가로 길이가 2mm고요. 그 다음에 각도는 30도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1mm고, 그 다음에 여기가 2mm고, 여기가 30도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고요.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스레드가 들어가고 그 옆에 있는 축이 더 커지니까 여기다가 1에 2에 30도로, 그래서 여기가 1mm고 여기가 2mm고 여기는 각도가 30도로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오일실 들어가는 요거 옆에 여기에는 여기 베어링이 저기 오일실이 여기 들어가는데요. 네, 키 자리가 있는 그 옆에 단에, 그래서 이 오일실은 고무로 된 재질이고 이 고무로 된 재질을 여기다가 끼워 넣다 보면 오일실이 찢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는 오일실 못따기를 해주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커버 작업을 할 때 오일실 못따기 치수를 좀 적어 놓으라고 했는데 요거는 사실은 치수를 도시를 안 해줄 거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이 없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13.1이 최대값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작게만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대충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규격집에 있는 거대로 하셔가지고 나중에 여기 치수로 표현해 주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또 나중에 둥글기를 붙일 거기 때문에 치수가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너무 정확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고요. 자, 그럼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3.1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각도를 30도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스레드 있는 부분에 나사의 틈새 작업을 했고 키 작업을 했고 오일실 입구 자리에 오일실 못따기 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작업은 다 됐네요. 자,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회전을 걸어 주는데, 이때 회전을 할 때 다른 거는 다 빼는데 여기 키 자리 부분만 같이 포함을 해서 축은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네요. 자, 그 다음에 회전을 열어서 여기 가시성을 켜주시고요. 스케치 공유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키의 B 값이 3mm 였습니다. 그래서 돌출을 하는데,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키 자리가 총 2개 있죠, 그죠? 자, 여기는 잘라내기로 대칭으로 3mm만큼을 잘라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스케치는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서 여기는 가시성을 꺼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규격집에 보시면 틈새에 보면 여기랑 여기 두 군데에 RG 목깎이를 하라고 했고요. 자, 여기가 0.6mm 목깎이가 되어져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목깎이를 하는데, 자, 목깎이를 할 때, 자, 여기 0.6mm 짜리 목깎이가 틈새 쪽에 두 군데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랑 여기 두 군데 주고죠.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 두 군데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키 자리는 여기 그림에 보면 여기에 중심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도 중심선이 있고 중심선이 있고, 그렇다는 말은 여기는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생겼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키 폭이 이제 3mm라면 3mm의 반, 그러니까 1.5mm로 목깎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5mm로 여기랑 여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반대편도 키 자리 같은 사이즈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오일실 못따기 한 부분에는 둥글기를 붙이라고 했는데,
둥글기를 붙여줄 때 여기는 치수가 안 들어가고 그냥 둥글기를 붙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쪽은 그냥 뭐 한 2mm나 3mm 정도 주시면 되고요. 여기 앞에는 치수를 좀 크게 주게 되면 이 목각기한 부분이 축을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는 한 0.6이나 뭐 요 정도 하셔가지고 둥글기가 들어가도록만 하시면 됩니다. 네, 치수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둥글기만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 보니까 베어링이 요 홈에 딱 맞춰서 들어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베어링 목각기가 필요하고, 베어링 찾았을 때 베어링 목각기 사이즈가 0.3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최대값이 0.3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최대값으로 넣을 겁니다. 0.3mm로 여기랑 여기 두 군데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스레드 넣어 줄 건데, 자, 스레드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 전체로 넣어 줄 거고요. 곡면은 여기인데, 사실은 요거 정확하게 맞추려면 우리가 여기 나사의 틈새가 피치 1.25에 대한 거였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ISO 매트릭 프로파일에 여기 M8 곱하기 1.25로 이렇게 맞춰 주시는 것까지 하시면 더 정확한 작업이 되겠지만, 사실은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스레드, 네, ISO 매트릭 프로파일에 M8 곱하기 1.25짜리로 하시면 되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끝에 못따기가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못따기 여기랑 여기 끝에 1mm 못따기를 해주시면 이제 축 작업이 끝이 나겠네요. 자, 복귀를 하시고, 네, 색을 조금 바꿀까요? 색을 조금 바꿔서 네, 그러고 나서 구속 조건에서 네, 여기 요 측면이랑 베어링의 측면이 만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굴곡면이랑 여기 굴곡면이 만나도록 하면 이렇게 조립이 되어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검사에 가서 간섭 분석을 했을 때 간섭이 탐지되지 않으면 네, 일단은 작업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축을 너무 작게 만든 거겠죠. 그죠? 그럴 때는 조정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시간에는 축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